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건강관리 참 조심하셔야 될 그런 때가 왔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얘기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5개월 만에 돌아온 연기금 코스피 추가 상승 동력 기대. 네, 표 한번 보시죠. 연기금은요, 수급이 외국인하고 작년부터 보면 완전히 이제 반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8월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9개월 연속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에서 계속 순매도를 보였죠. 그런데 그 기간에 연기금은 반대로 이제 순매수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올해 5월까지죠. 그래서 10개월 연속으로 12조 한 2천억 정도 주식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판 거에 비하면 매수 규모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많이 적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외국인이 거의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국 주식을 팔 때 연기금이 계속해서 어쨌든 받쳐주는 소위 말하는 안전판 역할을 지난 10개월 동안 했었고요. 외국인이 6월부터 이제 순매수를 전환해서 지금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8월달에 잠깐 마이너스로 이제 돌긴 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또 연기금은 순매도세로 전환을 해서 그 지난 10개월 동안 사들였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또 수익률을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기금은 작년에 이제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바가 있었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수익률이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이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지를 않았죠. 실제 수익률도 좋지를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연기금의 모습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사실 이런 상황에서 국장이 계속해서 돈을 투입을 했다가 자금을 투입했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면 결국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의 거의 유일한 안전판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의 어떤 시장의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되게 안 좋게 이렇게 올라오거나 안 좋은 비판, 지적의 목소리는 이렇게 심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6월 달에 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장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던 차에 계속해서 좀 새 정부 들어서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만 새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서 공약을 내서 좀 가고 있고 각종 제도도 개선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 시장도 오르고 있는데 연기금은 왜 계속 파냐? 또 연기금은 왜 계속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거야? 이런 이제 의문점이 다시 좀 제기가 된 거죠. 이게 사실 연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한국은행처럼 독립성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100% 독립됐다 이렇게 보기도 참 쉽지 않은 게 요즘 현실이긴 합니다만 이런 뭔가 좀 독립성을 가지고 펀드 운영에 있어서 어떤 좀 그런 독자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가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참 이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목소리라든가 어떤 그런 압박, 이런 또 심리적인 압박이겠죠. 참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데 다행히 한국 시장이 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연기금도 이렇게 순매수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덜한 거죠. 근데 실제로 아까 표에서도 보신 것처럼 연기금이 10월 달 들어서서 일단 20일까지긴 합니다만 2,5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연기금이 다시 팔아서 2,000원 한 300억, 2,600억 이상 팔아서 순매도세가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2,800억대, 특히 이제 7월 달에 7,000억대 이렇게까지 순매도를 했던 거에 비하면 순매도를 하더라도 금액은 상당히 좀 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러면 11월 달에 다시 순매수를 전환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연금이 이렇게 순매수를 전환하는 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부분도 있겠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있겠고 시장이 좋으니까.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코스피가 어제 3,800선 찍고
이게 3,900까지 가나 싶은 데인데 딱 10포인트 남겨두고 좀 밀려 내려와서 강보합에서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제 급등분을 대부분 좀 반납을 한 상태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코스피가 좀 힘이 딸리나 4,000원 한 번에 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식의 시장. 또 삼성전자가 10만 원 근처 99,900원까지 갔었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50만 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작용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장 상황에서 그래서 시장이 무슨 변곡점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이 있을 법한 상황에서 연기금이 순매수로 전환을 해서 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연기금은 지금 코스피의 어떤 급등세가 부담스럽지 않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코스피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판단을 시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의 이 순매수 전환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만으로만 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밸런스가 조금 더 좀 맞춰지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한번 연기금의 행보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계속 연기금은 이 수급을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한번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김범수 카카오 설립자 얘기입니다. 어제 이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 무죄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그래서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해소됐다고 완전히 얘기하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좀 항소할지 여부를 아직 결론을 안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시세 조정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카카오가 SM엔터의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될 상황은 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식 대량 보고 의무 위반 혐의도 피고인들 간의 공모 증거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니네가 수사한 내용만 가지고는 김범수 설립자를 이제 유죄를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건데 항소할지 말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결론이 나다 보니까 카카오 주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표 한번 볼까요? 어제 카카오가 전날 대비해서 5.95% 급등을 해서 62,300원에 마감이 좀 됐거든요. 이틀째 좀 올랐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AI에 대한 부분들 어떤 기대감 말고는 사실은 주가가 좀 올라갈 만한 카카오톡 업그레이드 됐다가 욕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주가가 AI 말고는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김범수 의장이 이 오너 리스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된다고 보면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분위기들이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어쨌든 어제 내놓은 입장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이 어려워서 굉장히 좀 가슴 아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소명도 다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 이제 김범수 회장이 이제 좀 족쇄가 풀리고 자유로워진다면 여러 가지로 좀 활발한 활동을 좀 펼치면서 카카오의 좀 이 무너진 명예를 좀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앞으로 행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쌈지엔터 이거 아마 이 뭐 캐릭터는 여러분들 워낙 익숙하실 거고요. 비수기의 우울한 티니핑 주가가 한번 표 한번 보시죠. 고점에 94,800원까지 갔던 게 지금 52,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상반기에 사실은 주가 상승률이 무려 620%, 7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전체 상장상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겪던 회사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사실 뭐 한 40% 이상 좀 주가가 좀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실적 부진이고요. 그다음에 3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추정치가 나왔는데 매출은 마이너스 9% 줄고 영업이익도 5억 원 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3분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죠. 비수기인 영향이 좀 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영화죠. 사랑의 하츄핑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익이 이제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거는 사실 이게 더 클 수도 있는데 오버행 이슈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달바글로브랑 좀 비슷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쌈젠터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일단 4분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니 뭐니 해서 이제 전통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회사의 기대감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기대감이 뭐냐면 키즈 캐릭터가 그러니까 키즈 IP가 성인 IP로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4분기에 얼마나 실적이 좀 나올지 여부, 물론 뭐 당장이 아니라 내년 이제 1월이나 돼야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4분기 실적이 정말 괜찮게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치를 놓고 바라봤던 성인 IP로서의 어떤 확장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SM 엔터테인먼트 제가 이 걸그룹에 약해가지고요. 뭐죠? 하여간 있는데 그 걸그룹이랑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그 성과가 썩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시장에서는 실망감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도 좀 있고 해가지고요. 보통 이럴 때는 우리 PD님이 알려주는데 우리 PD님도 잘 모르시나 보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이핑 삼젠터의 주가가 좀 3분기에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이 티닙 삼젠터라는 회사 한 회사한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 캐릭터 산업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젠터가 이 부분, 즉 키즈 캐릭터로 성공한 거를 성인 캐릭터까지 확장시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책임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삼젠터는 조금 더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외신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자, 보시죠. 다카이치 효과의 엔저 심화 전망, 당분간 원화 흔들. 다카이치 사나의 이제 일본 총리가 이제 될 상황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양반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약간 좀 우쪽이죠.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충실한 신봉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총리가 되고 앞으로 이제 경제 정책은 특히나 기본적으로 이제 아베노믹스를 추종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이 전망을 하다 보니까 이미 니케이 225 지수는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엔화 표를 준비를 좀 못했는데 엔달러 환율이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원화는 엔화에 지금 연동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이렇게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도 하락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엔달러 환율처럼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우리 환율이 1,400 한 30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제 야간자는 1,430원대 다시 넘은 것 같은데 오늘 상황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이게 1,450원, 60원 더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뭐 고환율 수혜준 이런 얘기도 있어서 우리 수출주들한테는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국내 경제에는 뭐 그다지 좋은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 또 밖에서 아직은 여전히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서 가공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이 올라가면 어쨌든 우리는 생채기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고환율, 그 환율이 급등하겠다는 이런 부담을 시장에서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엔저가 이렇게 계속될 때 원저가 과연 원화 약세 현상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 얘기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도 좀 환율 얘기를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